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볼 거는 리스트 연산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뭐 덧셈 연산자하고 곱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덧셈 연산자하고 곱셈 연산자를 이 리스트에서 적용을 했을 때에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덧셈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리스트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술 연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의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곱셈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는 리스트의 요소를 반복시켜서 또 새로운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먼저 덧셈 연산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A 변수와 B 변수에 각각 세 개의 원소씩 지금 대입을 해서 지금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연산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리스트가 합쳐진 새로운 리스트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에 101부터 102, 103 을 입력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변수의 리스트에 201, 202, 203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두 개의 변수를 지금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리스트를 탄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덧셈 기원이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합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에서 C라고 하는 지금 변수에 두 개의 문자열을 그쵸? 대입하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하나의 문자열을 대입한 다음에 동일하게 덧셈 연산자를 시행했더니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복 연산자죠. 반복시키는 곱셈 연산자인데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수 A에다가 지금 문자열을 지금 세 개를 이렇게 대입을 한 상태에서 곱셈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곱하기 3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A 리스트에 있는 원소가 세 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A에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A의 값이 입력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3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는 것처럼 뭐 문자열은 아니지만 정수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일 리스트의 원소들이 3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곱셈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제 연산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이 리스트 관련된 연산할 때 필요한 그런 그 함수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싱하고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리스트를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함수를 쓰면 좀 더 우리가 리스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간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수 쓰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면, 첫 번째가 타입 변환하는 스트링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링 함수. 그래서 여기 스트링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그 인덱스 값을 지정한 곳에 그런 그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출력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스트링 함수가 되고, 스트링 함수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인덱스 값을 바로 입력해 주게 되면 그 인덱스 값에 있는 곳에
위치에 값을 읽어온 다음에 그걸 뭐로 바꿀까요? 그렇죠. 문자열로 변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리스트에 뭐 11, 12, 13이 있고, 자, 세 번째에 있는 원소 13이죠. 13을 추출해 와서 인덱싱해 와서, 자, 거기서 이제 이 산술 연산자와를 이용해서 지금 문자열을 갖다가 이제 결합을 한 거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앞에서 읽어온 그 문자 형식은 뭐가 되죠? 네, 정수가 됩니다. 정수. 근데 뒤에서 있는 그러한 데이터의 타입은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정수와 문자열을 산술 연산자로 해서 연산하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추출해 온 그 데이터 형식을 강제로 문자열로 바꿔서 연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뒤에 산술 연산자 뒤에 나오는 요게 이제 정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겠죠.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제 뒤에서 지금 오는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서로 맞춰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13회라고 하는 이렇게 문자열이 나왔는데, 자, 여기 지금 A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뭐 여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그냥 아까처럼 A하고 이렇게 세 번째 원소를 인덱싱 한 다음에 문자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결시키면은 이게 앞에 뒤에가 이제 서로 붙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입이 미스매칭 되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강제로 형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타입이 바뀌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이렇게 해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스트링하고 지금 A 변수의 값을 이렇게 읽어오면 타입이 바뀌죠.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을 서로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형 변환.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트링은 문자열로 강제 형 변환하는 거고, 정수로 바꿀 때는 이제 또 다른 형 변환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로 변환하는 그 함수를 잠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수정이나 삭제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있던 특정 요소 값을 수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요소의 값 103이죠. 103의 값을 201로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함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식을 써서 A의 세 번째 원소를 201로 대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3의 값을 201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함수를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A의 데이터가 101, 102, 103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A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죠? 201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인덱싱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변환시킬 수가 수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된 값이죠. 연속된 값의 요소를 이제 수정하고 싶을 때 이제 슬라이싱을 쓰는 건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A의 리스트에 지금 3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고, 이때 지금 요 부분이면 어딜 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까지니까 슬라이싱을 썼을 때는 마지막 원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를 뜻하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요소를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를 지금 다른 뭐예요? 리스트 형식이죠.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리스트 타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의 구간값을 요 세 개의 데이터로 수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2라고 하는 값을 지금 1, 2, 3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통째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뭐 데이터가 좀 틀리긴 하지만 요거를 접근해서 1, 2, 3로 이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곳에다 슬라이싱을 해서 두 번째 원소에서 세 번째 원소 사이에 그러한 구간에 있는 값을 자, 이렇게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1, 2, 3 1, 2, 3 해서 요 구간의 값들 통째로 이 지금 리스트로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 A를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 리스트로 해서 삽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대입이 되지만 이 지금 두 번째 원소부터 세 번째 원소 사이, 즉 두 번째 원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소를 이 리스트에 있는 값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 있는 그런 그 연속된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새 이중 리스트에서 수정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값을 두 번째 요소 값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A를 입력해 주면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A라고 하는 지금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죠. 두 번째 원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에 1을 쳤더니 1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구간값으로 하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요소 값을 이중 리스트로 수정하고 싶을 때 바로 어떻게 하면 이때는 인덱싱을 쓰면 이중 리스트 값으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요거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방식이랑 잘 비교를 해보면 얘는 슬라이싱을 한 거죠. 슬라이싱. 구간으로 해서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요소를 수정을 한 것이고, 여기서는 인덱싱을 한 거죠. 인덱싱을 통해서 두 번째 요소를 그대로 뭐예요?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수정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중 리스트로 해서 삽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뭐 두 번째 요소인가요? 요거를 지금 원을 지금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요 타입으로 지금 리스트 이중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A의 첫 번째 지금 요소가 지금 뭐로 돼 있죠?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자, 인덱싱을 써서 1, 2, 3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저거로 할게요. 1, 2, 3으로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1, 2, 3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쓰기가 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 A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중 리스트 형태로 해서 수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여기 원이었었죠? 원이었었는데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그 기존에 있던 타입에서 그 원소를
대체하는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비교를 잘 해 보면은 슬라이싱을 통해서는 자, 원소가 수정되어졌을 때에 그냥 그 단일 리스트 형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가 수정되는데, 이 인덱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 타입을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더니 그 타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데이터를 대체하는, 수정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과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죠. 이걸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삭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거는, 자, 지금 우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자, 일단 출력을 먼저 해보면 A 리스트가 지금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게 201부터 해서 뭐 203까지 해서 지금 쭉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당연히 요거는 우리가 하나 둘 셋이 아니라 1, 2, 3을 했었죠. 1, 2, 3을 해서 이제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 지금 자, 요 구간의 값을 우리가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소부터 세 번째까지, 두 번째 원소 세 번째면 여기가 1이고 2이고 인덱스가 3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는데 삭제하고 싶은 건 여기 요 부분을 지금 제거하고 싶은 거죠. 삭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 보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그 외 원소들을 삭제하고 싶었을 때에 이렇게 빈 리스트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요소를 제거를 했을 때에 이게 빈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원소가 없는 리스트를 그 부분에 대입을 시켜서 원소가 삭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A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자, A의 자, 두 번째 원소부터 자, 세 번째 원소까지 먼저 보도록 하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슬라이싱 1부터 3까지 읽어서 그 부분을 뭐로 대체한다? 그냥 빈 리스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지금 빈 리스트로 요 부분을 대체를 한 거죠. 대체를 해서 삭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의 원소를 삭제하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방금처럼 리스트를 썼더니 리스트에서 빈 리스트를 갖다 대입하는 형태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지금 A라고 하는 현재 리스트에서 이제 원소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째 원소, 지금 두 번째 원소를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3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함수를 써서 del 다음에 A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를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는 상태에서 입력하게 되면은 요소가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A 배열이 이 상태에 있으니까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del이라고 하면 써서 A라고 하는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 3라고 하는 문자열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앞에서 이렇게 빈 리스트를 제거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함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함수.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리스트에 관련된 그런 인덱스 함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 함수로 이제 그런 그 원소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함수가 이제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 그래서 리스트 요소의 위치를 알아오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함수 안에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값이 있는 곳에 뭘 알아오는 거죠? 그럼 인덱스 번호를 추출해 줄 수 있는, 출력해 오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에 3개의 원소가 대입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302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 곳에 인덱스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도 이렇게 확인될 수가 있는데, 원소 수가 많아지면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죠,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302, 303. 다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할게요. 자, 거기서 A라고 하는 변수에 점을 찍고, 보통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객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점을 찍고 멤버 함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뒷부분에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치고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여기에 이제 302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 줬을 때에 그거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인덱스 번호를 치면 또 값을 읽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303번에 있는 인덱스 번호를 알고 싶으면 이제 여기에 값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덱스 함수를 써서 그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이제 출력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extend라고 하는 함수죠.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만 요소로 이제 추가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소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어펜드라고 하는 거죠. 추가하는 그런 그 함수인데, 그 타입 중에서 현재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타입만을 추가적으로 뭐한다? 추가하고 싶을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이 ext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의 원소가 지금 101부터 103까지 있는데, 거기에 extend에서 201과 200인데 정수죠. 정수인데 정수 데이터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정수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자, A라고 하는 곳에 지금 101, 102, 10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지. 입력을 하고, 여기서 A의 변수에다가 extend라고 하는 왜 안 뜨냐? 그래서 자, 여기에 자, 리스트 형태죠. 리스트 형태로 해서 201, 그 다음에 202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더 확장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됐겠죠. 입력이 돼서 A를 보면, 자, 현재 있는 값에서 추가적으로 201과 202가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약사항은 같은 데이터 타입이다. 같은 데이터 타입을 추가할 때 이제 extend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쓴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를 extend로 불러와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원소에서 추가적으로 그 값을 더 삽입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extend 다음에 어떤 특정한
뭐 리스트를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스트가 저장되어져 있는 변수를 주게 되면 그만큼 A가 더 요소가 확장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예, 이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지금 리스트에다가 301, 뭐 302, 30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A하고 extend에서 B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B의 원소가 A의 원소에 삽입이 되는 거죠. 같은 타입입니다. 그렇죠? B에 지금 들어가 있는 원소도 같은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A를 보면은 예, 아까 입력되어져 있던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301, 302, 303이 더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은 데이터를 추가 삽입할 때 ext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건데 리스트를 요소를 추가하는 동일한 함수인데 이제 append 함수라는 게 있어요. append는 모든 데이터 타입의 요소를 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로 같은 타입만 우리가 추가를 한데 반해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추가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예,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타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동일한 타입도 가능하고 동일하지 않는 타입도 가능하고. 자,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지금 1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데이터를 자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서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3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3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타입이기 때문에 append도 당연히 돼요. 되는데 자 이제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예 지금 5,10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 데이터 타입이죠. 정수 데이터 타입. 정수 데이터 타입을 자 지금 A라고 하는 리스트가 저장되어져 있는 타입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이중 리스트 구조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A에 다시 append를 해서 append를 해서 자, 지금 5,10이라고 하는 정수죠. 정수 데이터 타입을 예, 지금 문자열이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중 리스트로 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타입에 이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이중 리스트 형태로 해서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ppend는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의 원소를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nsert입니다. insert는 삽입이죠. 삽입. 그래서 지정한 위치를 지정해서 그 위치의 원소를 이제 삽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위치가 되는 거고 B가 이제 내가 그 위치에 삽입해야 되는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 A라고 하는 변수에 101, 102, 103이라고 하는 3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201이라고 하는 값을 두 번째 위치에 201이라는 값을 삽입을 하겠다. 이건 추가가 아니라 삽입이죠. 삽입. 네, 그래서 위치 값이 지금 2번이니까 당연히 101과 102 사이에 요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하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뒤로 이렇게 뒤로 밀려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설트에서 1,201 이라고 하는 값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문자열이 들어가 있네요. 자, 다시 그러면은 간단하니까 100이라고 102하고 103 데이터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A에 인설트 하는 거지. 인설트에서 자, 두 번째 원소니까 인덱스 번호 1이 되는 거죠. 1이고 거기에 20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삽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가 되는 거지. 요 위치에 201을 삽입하니까
102부터 103은 뒤로 밀려나겠죠. 이렇게 보면 자, 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20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리스트 안에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세 번째의 요소에 3라고 하는 요소를 지금 추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요소에 지금 102라고 하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3라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것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얘는 네 번째 원소죠. 네 번째 원소에 어떤 다시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를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300이라고 하는 타입의 리스트를 인서트를 통해서 지금 네 번째 위치 3이니까 인덱스 번호가 3이니까 네 번째 위치에 삽입을 했더니 삽입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뒤로 이렇게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A에 다시 인설트라는 거죠. 인설트 해서 자, 지금 세 번째 위치에 문자열 3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한 거죠. 예, 그럼 여기 세 번째 위치의 값이 뒤로 밀려나면서 3가 입력되어지는 거고, 다시 여기서 인설트를 통해서 자, 이번에 네 번째 있는 요소를 인덱스 형식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서 삽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네 번째 이 원소가 인덱스 형태로 데이터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같이 따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스크립팅하는 건 아니고 대화형에서 이제 인터프리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삭제하는 그런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d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삭제를 했는데,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요소 값을 이제 지정해서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인덱싱을 통해서 이제 삭제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특정한 요소를 이제 입력을 해둬서 그 인수로 여기에 입력을 해둬서 그 값을 직접 지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remove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우고 싶은 값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35를 선택했네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요소 중에서 만약에 내가 A하고 이렇게 remov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뭐 102를 지워볼까요? 102 지금 하나 둘 다섯 번째 있는 원소죠. 102를 지우게 되면은 예, 여기 보는 것처럼 다섯 번째 있던 102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인덱스를 통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지우고 싶은 원소 값이 리스트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함수가 remove 함수가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88을 지웠으니까, 그쵸? 지웠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지금 88이 데이터가 두 개죠. 그럼 가장 먼저 가장 최초로 가장 먼저 나오는 값을 하나 찾아서 지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은 지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중복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데이터 중에서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원소의 값을 삭제하게 된다는 거죠. 예,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리무브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리무브하고 원소 값을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해서 요 지금 직접 입력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툴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 데이터들로 이것도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정수가 됐던 문자열이 됐던 예, 그 타입에만 맞게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눈으로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이제 마지막 요소를 이제
읽은 다음에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우리가 팝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삭제를 하긴 하는데 삭제하기 전에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보여주고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팝이라고 하는 함수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리스트에 지금 3개 원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팝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여기서는 팝 다음에 인자값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가장 그 입력되어져 있는 그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값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원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마지막 원소가 103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A 지금 리스트에서 팝파서 이렇게 실행만 하면은 그러니까 103을 얘가 뭐 한 거죠? 끄집어낸 거예요. 요 지금 리스트에서 끄집어내고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거하게 되면은 제거했다가 바로 안 보여주죠. 그냥 결과만 리스트에서 없어진 게 나타나는 거지. 보여주고 지운 건 아닙니다. 근데 팝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값을 지운 것을 보여주면서 리스트에서 그 원소를 제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읽을 때 쓰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할 때 쓰는 함수가 이제 카운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소 값 중에서 33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뭐 3개 있으니까 카운트에서 읽어오면 3개가 되겠죠.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기는 뭐 중복되는 게 없네요. 중복되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A 해서 카운트 하고 이제 읽고 싶은 원소가 뭐 201이다. 그럼 201 하게 되면은 원소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이제 몇 개가 존재하는지 보통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리스트 안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파악할 때 이 카운트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솔트 함수는 정렬하는 함수예요. 정렬하는 함수. 그래서 보통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의 솔트 함수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56부터 해서 뭐 808까지 이제 좀 이렇게 숫자들이 다 섞여져 있죠. 이것을 소트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을 해서 낮은 수가 앞에 오고 높은 수가 위로 가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영문도 마찬가지예요. 영문도 이렇게 3, 1, 2로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을 때 소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가 아니라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소트가 되겠죠. 그래서 1, 그다음에 1이니까 O, T, T인데 얘는 H고 W니까 이게 먼저 정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활용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겠죠. 한글도 강감찬이 여기 홍길동 강감찬이니까 기역 니은 순으로 이제 sort가 되겠죠. 그래서 강, 이, 홍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볼 거는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값을 역으로 출력해 주는 함수인데 역순이 아니라 그냥 여기 보는 것처럼 56, 13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를 88, 25, 7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역으로 보여준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88이 앞에 오고 25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역순이 아닙니다. 역순이 아니고 그냥 리버스라는 얘기는 기존에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읽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좀 혼동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